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보증금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임대차 분쟁 가이드를 보면 관련 법령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은 이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설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주택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속하여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이때 월차임은 부담해야 하나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 월차임이 아니고 전세로 있을 때는 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나 비용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에 따라 615조 준용입니다. 이 설명을 해보면 이 주택 사용에 따른 통상의 감가는 원상 회복 대상이 아니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을 훼손한 경우 이를 복구 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통상의 감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통상의 감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노후가 되거나 색이 변하는, 예를 들어서 도배와 장판이 있는데요. 도배와 장판은 특별하게 우리가 도배를 찢지 않아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게 되면 색이 변할 수가 있겠죠. 이 색이 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의로 장판을 찢거나 도배를 찢거나 해서 훼손한 경우에는 복구 후 반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610조 제1항을 살펴보면 차주의 사용 수익권이고요. 제615조 내지 617조는 차주의 원상회복 의무와 철거권, 공동차주의 연대 의무, 손해배상, 비용상환 청구권의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차주라는 뜻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입니다. 여기서 원상은 본디의 형상이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민법 제654조 이 준용 규정을 보시면요. 제610조의 1항 부분과 제615조, 617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610조 1항을 살펴보면요.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질에 의한다는 것은 본연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방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을 틀고 사용하는 것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망치로 사용해서 고장을 내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615조의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이 철거권이 있습니다. 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V가 옵션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TV 다이를 밑에 다이 부분을 본인이 사서 위에다가 설치를 했던 거죠. 퇴거를 할 때는 이 TV 다이는 철거하거나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617조 손해배상, 비용, 상환 청구의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대주는 차주와의 반대의 개념으로 물건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돈이란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고요.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집이나 상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수도가 있으면 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의 온도나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4.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대인이 이를 안 때에는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는 본디 나의 집이니까 나에게 월세를 보내라,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게 되면요, 임차인은 바로 임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고 알릴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보편적인 조정 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이나 미지급한 차임 등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차임이나 공과금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납 금액을 확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를 할 시에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 장판의 손상, 누수, 보일러 및 현관문 파손 등 원상 회복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고요. 이때 청구는 업체의 견적,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통상의 주택 사용에 따른 손상인지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훼손인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훼손일 경우 전문가 감정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액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이 책임 비율을 산정한다는 뜻은요, 보편적으로 그냥 놔둬도 감가가 되죠. 감가가 되는데 그 외에 임차인이 고의나 가실로 인해서 훼손을 하게 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액을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산 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부담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정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 일자를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보통의 경우 임대인이 보통 보증금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유자금이 없을 시에는 다른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서로 간에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될 시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무조건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언제까지 보증금을 주겠다라는 일정을 정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시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합의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누수 등 주택하자에 대한 유지수선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임을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이 누수 등 주택하자에 대한 부분이 생겼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고치고 나가라고 한 거죠. 고치고 퇴거하라, 원상회복을 하라고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등은 보통 주택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하였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임차인이 수선을 하고 나가야 하겠지만 집의 하자로 인해서 누수 등이 생긴 하자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 벽지, 바닥재, 파손 등에 대한 업체 견적 결과 임차인이 과실이 일부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견적 비용을 제외한 미반환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벽지나 이 바닥재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임차인이 이 무거운 짐이나 이 과실로 인해서 훼손하게 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롱 같은 걸 옮길 때 벽지를 찢는 경우에 원상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바닥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파손을 하게 되면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입주 시 제공 물품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 물품이 달라 임차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미반환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한 사례. 우선 여기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보통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 그 임차인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 장래의 건물에 대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모으는 비용입니다. 소유자가 내야 될 돈이고요. 이걸 일시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돼서 임차인이 다 냈다가 퇴거를 하거나 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고요. 여기서 입주시 제공 물품이라는 건 이제 옵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를 삼성 전자레인지로 입주시에 제공을 하였는데 퇴거 시에는 SK 전자레인지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임대인은 원래 삼성의 전자레인지로 교체를 해놓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마루 파손을 통상의 감가상각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 없음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바닥마루 같은 경우는 고의로 훼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통의 이용으로 인해서 색이 바라거나 해질 수도 있거든요. 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진 부분도 모두 이제 원상회복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살펴보겠는데요. 임대차 분쟁 가이드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은 우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민법 제618조 조항이고요. 임대차 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년 11월 25일 선고 2016 다해 211309 판결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2천만 원이 있으니까 월세 100만 원을 20개월 동안 안 내고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 되는 것이고 보증금이 있어서 그거를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주택임대차에서 이기 임차금이 연체가 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보일러를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요. 수도가 고장이 나서 수도가 안 나올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차인은 이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을 때 수도꼭지를 바로 지출한 부분을 썼을 때 그거는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수도꼭지 수리 비용과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에 관한 조정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판례를 들어 차임 지급이 의무임을 설명하고 이에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임차인은 보증금 2천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임대인은 이 부분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신청한 사례이고요.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어도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킨 사례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임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지급할 월차임에서 상계한 사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임차인이 보일러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는 월세에서 제한 것이죠. 제해서 입금한 것인데 이것을 상계 처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났음을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한 행위는 정당하며 해당 보일러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이 보일러나 고정 부품들은 임대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항상 정상 작동하게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이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특히 겨울 같은 경우
이 보일러에 난방이 안 되거나 이 따뜻한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사실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임차인은 바로 고지를 하고 수리를 한 다음에 임대인에게 그 보일러 수리 비용을 청구한 것인데요. 임대인은 보일러는 본인이 살면서 고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임차 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해 임대인의 제거 의무를 확인하고 이에 임대인의 제거 조치를 이행한 사례입니다. 보통 곰팡이 같은 경우는 환기가 안 돼서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습기가 많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건물 구조상 외부와 내부의 열 차이가 심할 때는 결로나 이렇게 곰팡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그 또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녹물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리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퇴거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미납 차임을 일부 지급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수돗물에서 이 녹물이 막 나온 것이죠. 이 녹물이 막 나오니까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였고 임대인은 수리해서 이제 고쳐주겠다고 했겠죠. 근데 임차인은 이 부분을 참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를 하고 본인은 이제 나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임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임차인의 일방적인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서로 간에 합의를 하여서 어느 정도는 미납 차임을 일부 지급하고 계약 해지한 사례입니다. 기타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가 있는데요. 이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며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 임대인이 이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매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돼서 이제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만기 시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속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돼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에 존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도어락 파손은 임차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보통 도어락이 파손되기는 쉽지 않죠. 파손됐다는 것은 고의로 했을 상황이 많고요.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임대인이 이제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이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래에 건물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노후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수리에 들어갈 비용이 있을 때 모아놨다가 한 번에 쓰는 것이죠. 보통 노후가 된 엘리베이터나 외부 페인트 같은 것도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